달리기가 좋은 이유는요,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몸의 대사 유연성을 회복해 주는데 아주 빨리 회복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식전 운동, 식후 운동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식전의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요, 더 많은 에너지 중에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전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저는 꼭 꼽아요. 걷기하고 달리기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이 어떤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꼭 따지는 분들이 식전 운동이 좋아, 식후 운동이 좋아 하면서 식전, 식후 따지다가 식사 시간하고 관계없이 운동을 놓쳐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걷기, 달리기를 막 따지다가 걷기, 달리기도 못하고 놓쳐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식전이건 식후건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고요. 걷기건 달리기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걷기, 달리기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이어트에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걷기하고 달리기 모두 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걷기대로, 달리기는 달리기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걷기는 너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심폐지구력의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달리기는요, 또 그만큼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다가 다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족저근막염, 발목, 무릎 다쳤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셔서 그러면 또 한동안 쉬겠죠. 그럼 또 살이 찝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 빠르게 걷는 속보가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러닝머신에서 한 6 정도 되는, 6 내지 7 정도 되는 속도로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걷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6 내지 7 정도 놓고서 뛰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빠르게 걷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리기도 상당히 좋아요. 요즘 뭐 조깅 열풍이 불어서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그룹으로 조깅도 많이 하시고 러닝 열풍이 불어서 달리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달리기 상당히 좋습니다.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요,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몸의 대사 유연성을 회복해 주는데 아주 빨리 회복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원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시인들과 우리 구석기 이후의 시대의 몸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 습관만 바꿔졌을 뿐이죠. 그런데 그때 원시인들은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저쪽에 먹잇감이 났다면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그냥 포만감 있게 먹고 TV 보다가 밖에서 띵동해도 이거 나가기 싫다, 너가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걷다가 뛰다가, 빨리 걷다 뛰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기가 좋아요, 달리기가 좋아요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황이 되시면 걷기를 할 수 있는 분이면 걷기를 하시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달리기 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요, 빨리 걷는 것이 다른 운동보다 조금 더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고도비만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무슨 운동 하세요 물어보면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전 운동, 식후 운동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식전 운동이 가능한 사람이고 식전밖에 운동이 할 시간이 없다면 식전 운동 하시고요. 식후 운동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식후 운동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식전 운동은 장점이 뭐냐면요, 식전에는 인슐린 레벨이 낮아요. 그러면 이러한 식전의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요, 더 많은 에너지 중에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운동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식후 운동은요, 또 식후 운동대로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때 혈당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식후 운동에서 너무 과격하게 빠르게 운동하면 속이 많이 부대끼겠죠. 이런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전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저는 꼭 꼽아요. 식전 운동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식전 운동을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분. 첫 번째는요, 근육이 부족한 마른 비만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대사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육은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좀 쌓여있는 분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요, 공복 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태우다 보면 지방의 에너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요,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너무 근육이 적다, 이런 분들은요, 차라리 식사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 환자 중에 인슐린 치료를 하거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요, 식전에 운동을 하다가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식전 운동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전 운동은 당뇨 환자는 식전 운동 피하시고요. 식후에 천천히 걷기부터 해서 자기 혈당을 잘 확인하면서 이 강도를 조금 높여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중에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백질 보충법은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 뭐 단백질 열풍이 불어서 뭐 편의점에 가도 단백질 음료가 쫙 깔려 있고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부터 해서 막 많은 선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걸 사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은 정말 다이어트에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데 단백질을 잘 못 드시고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중노년 남성 여성분들이 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신 군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의 젊은 사람들의 하루 권장량은 킬로그램당 0.8에서 1.0g입니다. 80kg 사람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한 80g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0g의 단백질을 그러면 한 번에 80g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은 쉴 거냐, 이게 아니라 3분의 1로 나눠서 80g을 3분의 1로 나눠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20 내지 30g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고 쫄쫄 굶는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또 하나는 단백질은요, 되도록이면 식품으로 섭취를 하십시오. 단백질을 많이 먹다가 콩팥이 상했다, 통풍에 걸렸다, 뭐 간이 상했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가끔 봅니다.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막 쏟아 부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간이 나빠졌다, 신장이 나빠졌다, 그리고 통풍에 걸렸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음식이 아닌 파우더 종류로, 음료 종류로 먹었을 적에 간이나 신장에 손상이 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겪었던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백질은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닭가슴살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고기류들을 어르신분들, 특히 어머님들이 잘 못 드세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닭고기, 생선, 흰살 이런 것 좀 드세요. 그러면은 난 못 먹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주로 이제 계란, 달걀 종류를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면 하루에 2-3개 정도를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라 그러면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자, 단백질 파우더를 고르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파우더 맛 없으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첨가를 합니다. 인공 감미료를 첨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나 잘 보셔야 돼요. 당 성분이 높다, 그리고 먹었더니 너무 달콤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하고 묵직한 맛의 단백질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액체로 된 단백질보다는 가루로 된 단백질이 조금 낫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액체를 만들다 보면요, 연화제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거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첨가되기 때문에 첨가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우더 종류가 조금은 낫긴 하죠. 그래서 단백질은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고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 번에 다 먹고 굶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나눠서 하루 3끼를 먹으라는 것, 그리고 자연에서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단백질은 닭가슴살, 계란, 생선, 흰살 같은 것이고요. 붉은 육류를 많이 먹었더니 간이나 신장에 손상이 왔더라라는 연구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게 많습니다. 콩류라든지요, 그리고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이런 것들에는요,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은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게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거기에 계란 종류를 추가를 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를 좀 추가를 하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우리가 권장량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